지금까지 뇌하수체 기능이 증가되는 경우들에 대해서, 특히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피튜이터리의 전반적인 기능이 저하된 경우들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호르몬이 저하된 현상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뇌하수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를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뇌하수체의 기능이 다 저하가 되는 경우들이 임상적으로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뇌졸중이라고 할 수 있죠. 뇌하수체 졸중, 아포플렉시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거나 쉬한증후군 같은 경우가 뇌하수체 기능 저하를 전반적으로 일으키는 병의 원인이 됩니다. 뇌하수체 졸증이라고 하는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면은, 뇌하수체에 있는 종양이 있을 경우에 이 종양이 너무 커지게 될 경우 종양이 터지면서 피가 나거나, 혹은 두부 외상, 뇌를 다쳐서 뇌하수체가 손상이 돼서 좌우간 뇌하수체가 피가 안 가고 트록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응급 상황으로서 빨리 감압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은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부위인 뇌하수체의 손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응급으로 급히 수술을 해서 이렇게 생긴 출혈이나 외상으로 인한 손상을 해결을 해줘야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시한증후군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아주 특이한 경우에 발생을 하는데, 임산부가 아이를 낳은 다음에 갑자기 산후에 출혈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고 생긴 출혈로 인해서 급성으로 허혈성으로 뇌하수체가 괴사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시한증후군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를 낳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뇌하수체가 기능을 못하는 듯한 호르몬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그 경우에는 시한증후군을 의심을 하고 뇌하수체의 전반적인 기능 저하에 준해서 치료와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출혈에 대해서 감압 수술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두 가지 다 뇌하수체의 기능이 저하가 되면서 호르몬 수준이 떨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부족해진 호르몬에 대한 보충 치료를 해야 되게 되겠습니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의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뇌하수체 기능 저하가 되는 증후군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뇌하수체에 나오는 호르몬들을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호르몬들이 감소할 경우에 어떤 증상이 발생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굉장히 다양한 증상들이 제시가 되어 있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 나타나는 건 뚜렷하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할 경우에는 갑상선 저하 증상이 나타나고, 성호르몬이 부족하면 무월경 불임이 나타나고, 젖분비 호르몬이 부족하면 젖이 나오지 않고, ADH가 부족하면 요붕증, 다이아비티스 인시피두스가 생기는데, 이 ADH 부족으로 인한 요붕증은 뒤에 뇌하수체 후엽 질환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옥시토신 부족한 경우는 대개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처럼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들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이랑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러한 다양한 증상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증상은 바로 ACTH가 부족해서 생기는 HPA 엑시스,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이 작동을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를 유발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ACTH가 자극해서 분비하는 스테로이드 호르몬들이 글루코콜티코이드, 미네랄로콜티코이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가 혈압을 유지하는 작용이기 때문에 ACTH가 부족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콜티졸이 안 나오면서 혈압이 낮아지는 저혈압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생기는 저혈압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임상적인 저혈압들은 피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수액을 넣어서 부족한 체액량을 보충해주면 대부분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ACTH와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부족해서 생기는 이 저혈압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충분한데도 생기는 저혈압이기 때문에 수액을 넣어도 잘 치료가 안 되고,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게 되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ACTH 부족으로 인한 저혈압은 굉장히 임상적인 문제가 되고, 우리가 잘 치료되지 않는 저혈압이 있을 경우에 이게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인한 것인지를 빨리 감별을 해놔야 우리가 적절한 조치, 이 경우에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보충을 해주면 해결이 되는데, 임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속에 수액을 넣어도 잘 치료되지 않는 저혈압이 있을 경우에는 항상 HPA 엑시스의 저하, 뒤에서 부신 때도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나오듯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인해서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만 하겠습니다. 이처럼 뇌하수체 전엽의 이상으로 인한 증상들, 성장 호르몬, HPA 엑시스, 갑상선 성호르몬
프롤락틴의 부족으로 인한 증상들, 그 다음에 뇌하수체 후엽으로 인한 증상들, ADH와 옥시토신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들 같은 것들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때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증상들이 생길 수 있지만 그 중에 급성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ACTH 부족으로 인한 혈압 저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의 진단은 어떻게 하냐면 뇌하수체 자극 검사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총론 때 확진검사법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내분비가 기능 저하증이 있는 걸 진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호르몬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들어도 도저히 못 올릴 경우에는 진짜로 저하증이 있다라고 우리가 확진을 한다고 했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뇌하수체 자극 검사라고 하는 걸 시행하게 되고, 다양한 물질들을 넣어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섞어서 준다고 해서 칵테일 테스트라고도 우리가 부릅니다. 세 가지를 투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이고, 두 번째는 TRH고, 세 번째는 LHRH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호르몬 2개씩을 강제로 올리는 작용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인슐린은 뭐냐면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이죠. 인슐린을 줘서 혈당을 낮추면 혈당을 올리기 위한 호르몬이 올라갈 겁니다. 뇌하수체 호르몬 중에서 혈당을 올리는 작용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랑 ACTH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줘서 저혈당을 주면 GH랑 ACTH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건 진성으로 호르몬 저하증이 왔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TRH를 줍니다. 이 TRH는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었죠. 뇌하수체가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면 시상하부에서 TRH를 분비를 해도 TSH를 분비를 못할 것이고, 또한 TRH는 프롤락틴 분비를 자극하는 작용도 있기 때문에 이걸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RH가 TSH랑 프롤락틴의 분비를 자극을 하기 때문에 TRH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TSH랑 프롤락틴이 올라가지 않으면 진성으로 뇌하수체가 기능이 저하가 되어 있다고 또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LHRH 같은 경우는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성호르몬 분비 호르몬이죠. LHRH에 의해서 뇌하수체는 FSH랑 LH를 분비해야 되는데, LHRH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FSH, LH가 올라가지 않으면은 이건 진성으로 호르몬 저하증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세 가지 물질, 인슐린이랑 TRH랑 LHRH 세 가지 물질을 주면 원래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오는 6가지 호르몬이 다 분비가 돼야지 정상이고, 이렇게 칵테일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야 될 호르몬이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진정으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의문이 들겠죠. 왜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은 안 해요? 라고 했지만, 제가 뇌하수체 총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뇌하수체 후엽은 얘 자체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인 게 아니고 시상하부에서 분비하는 애가 그냥 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얘네는 뇌하수체 자극 검사를 통해서 얘네를 확인하기가 쉽지도 않고 실제로 우리가 이 부분을 해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하수체 자극 검사는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 6개가 진성 저하증인지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뇌하수체 저하증의 치료는 어떻게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호르몬을 공급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다 해서 뇌하수체 전엽의 호르몬 2개, 뇌하수체 후엽의 호르몬 2개가 저하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호르몬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시상하부에서 분비를 하는 어쩌고저쩌고 릴리징 호르몬을 보충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뇌하수체에서 분비하는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최종 기관인 타겟 호르몬이 분비하는 호르몬을 보충해주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갑상선 기능을 보충하기 위해서 TRH를 줄지 TSH를 줄지 아니면 T3, T4를 줄지 세 가지 선택지가 있겠죠, 우리한테. 그랬을 때 현재 뇌하수체가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릴리징 호르몬을 줘봐야 이거에 반응을 할 시상하부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릴리징 호르몬은 선택지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스티뮬레이팅 호르몬이랑 타겟 호르몬 중에 뭘 주는 게 좋느냐? 타겟 호르몬이 가장 합성하기 쉽고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타겟 호르몬을 직접 줘버리는 방법이 제일 저렴하고 투여가 용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 호르몬들을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는 뇌하수체에 생겼지만 현재 부족한 타겟 호르몬들을 직접 보충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을 보충을 해주게 됩니다. ACTH가 부족할 경우에는 ACTH가 분비를 시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콜티졸을 직접 투여를 해주면 되고,
TSH 부족으로 인한 갑상선 기능 저하는 L사이로신 T3랑 T4를 직접 보충해주면 되게 되고, 성호르몬인 FSH랑 LH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 최종 성호르몬인 남자에게 있어서 테스토스테론, 여자에게 있어서 에스트로겐이랑 프로게스테론을 직접 투여해주면 될 것이고, 성장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에는 합성할 수 있는 제조합 성장 호르몬이 있습니다. 요걸 투여해주면 되고요. 이뇨작용을 하는 ADH가 부족한 경우에는 제조합을 해서 합성을 한 데스모프레신이라고 하는 우리가 합성하는 ADH가 있습니다. 이걸 직접 투여를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 사람한테서 현재 부족한 호르몬들을 찾아내서 그걸 직접 투여를 해주면 되기 때문에 치료는 어찌 보면 간단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인류는 이 호르몬들을 다 만들 줄 아니까요, 현재. 그런데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호르몬들의 투여 순서입니다. 투여 순서가 중요합니다. 얘네를 처음부터 칵테일처럼 다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맨 처음에는 콜티졸을 줘야 됩니다. 여기 이 많은 호르몬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콜티졸부터 줘야 됩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콜티졸 부족으로 인한 혈압 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콜티졸 호르몬을 먼저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 그 다음에 성호르몬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콜티졸이 혈압 유지하는 거니까 일단 제일 응급일 것이고, 그 다음에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 메타볼릭 레이트를 조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호르몬이 중요할 거란 건 직관적으로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성호르몬이나 성장 호르몬은 조금 늦게 보충한다 그래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개 중에서 콜티졸이랑 갑상선 호르몬 중에서 콜티졸을 항상 먼저 줘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콜티졸을 사이로이드 호르몬보다 먼저 줘야 되냐? 둘 다 응급인데, 그건 왜 그러냐면 ACTH가 부족한 상황, 현재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이죠. 이 상황에 갑상선 호르몬을 먼저 투여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상선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를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먼저 투여하면 대사가 항진이 되면서 코티졸이 급속도로 소진이 돼서 콜티졸 부족한 게 악화되면서 부신피질 부전, 아드레날 인서피션시로 인한 아드레날 크라이시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갑상선을 먼저 주면 치료하려고 했었는데 콜티졸 부족이 악화되면서 환자가 더 위험해져서 혈압이 더 떨어지고 더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같은 경우는 부족한 호르몬을 보충을 하면 되는데 투여 순서가 중요하다. 여러 가지 호르몬이 있지만 가장 먼저 투여해야 되는 건 콜티졸이고, 콜티졸을 가장 먼저 투여해야 된다는 게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족보입니다. 콜티졸을 투여한 다음 순서로 넣어야 되는 건 나머지 호르몬 중에서도 갑상선 호르몬을 가장 먼저 줘야 되고, 그 다음 호르몬들은 이제 그렇게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투여 순서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